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최근 2년간 경쟁률 분석 영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페이지를 띄워놓고 있죠? 이건 제가 완전히 멘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저에게 굉장히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녹화는 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툴은 오캠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화면을 촬영해주고 그 목소리가 같이 녹음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는 오캠에 굉장히 득을 보고 있고 무료로 풀려있는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업데이트를 한 모양이에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동 설정이 마이크 사용하지 않기로 애초에 기초 설정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촬영을 했다가 이제 촬영했던 내용이 전부 다 녹음이 안 됐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혼자서 추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 두 번째는 그 교육 영상 부분은 그냥 양해를 구하고 올리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다는 건 첫 번째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약간 저한테 악재가 겹쳤어요. 지금 대치동이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리모델링 하거나 옆에 있는 그 건물들 부셔서 합쳐가지고 더 큰 건물 짓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요. 드드드드드 공사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런 거를 다 피해 다니면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가장 조용한 데 자리를 찾아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결국에는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다음에 이건 악재라고 하긴 좀 뭐한데, 지금 예약이 많아요.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그런 수시지원 컨설팅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애초에 이 교육 영상도 수시지원 컨설팅을 컨설턴트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연락 주신 부모님들이 좀 많았어요. 예약이 다 차서 마감했고, 7월 달도 지금 주말에 다 꽉 차가지고 주말에 예약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주말 예약은 다 찼어요. 평일에만 예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촬영을 하고 하는 게 사실 그 누구라도 유튜브 사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놀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몇 시간 분량의 촬영물이 지금 사라져 버려가지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영상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최근 2개년간의 경쟁률 분석인데, 이 페이지는 왜 띄워놨냐면 저희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을 팠습니다. 그래서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의 카드뉴스를 저희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보시면 서울대학교의 이제 전형 방법들이 나오고요. 회사에 이제 전화번호가 여기 나오네요. 서울대학교에 최저가 있느냐, 최저 없다, 최저 있다 이렇게 나누는데, 최저가 있는 것은 지역균형 선발, 최저가 없는 것은 일반 전형과 나머지 특별 전형 전부 다. 그러니까 직윤만 최저가 있다라고 외우시면 쉽죠. 면접이 수능 후인가 수능 이전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 면접이 문제입니다. 일반 면접은 준비를 할 시간도 굉장히 짧고 준비를 해야 될 분량도 너무 많아서 올해는 제가 약간 포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 설계하시는 다른 팀장분들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직유는 제가 준비를 해준 게 가능하지만 일반 전형은 저희랑 미리 자소서 때부터 준비해놓은 학생이 아니면 면접만 준비하는 건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인스타그램을 먼저 보고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입시 읽어주는 여자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인 인스타그램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애초에 목적이었던 이화여자대학교 2개년 경쟁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14대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어땠냐 하면 12대1 정도 나왔어요. 네, 2018학년도에 14대1, 2012년도에 12대1인데, 사실 전체적인 다른 전형의 경쟁률은,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경쟁률에 따라서 이 전체 경쟁률이 달라졌을 뿐이지, 오히려 2018학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에 고교 추천 전형의 경쟁률은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2018학년도에 35대 1이었는데 2019학년도에는 약 22대 1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논술 전형이 22.7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인재 전형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고요. 나머지 전형은 이 특기자 전형인데요. 특기자 전형도 제가 다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학 특기자든 과학 특기자든 국제학 특기자든 뭐 편안하게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뭐 최저가 없으니까 합격시키기가 좀 더 수월하죠. 대신에 면접을 어중간하게 잘 봐서는 안 되고요. 거의 그냥 면접으로 선발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에 좀 올인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 저희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 고교 추천 전형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학과별의 편차는 크게 없는 정도고요. 제가 그 경쟁률과 어떤 입결까지 다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빠지는 학과가 없었어요. 고교 추천 전형은 인문대학이든 자연과학대학이든 그러니까 결국 문과든 이과든 그 평균치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계열 평균은 둘 다 1.48 정도고 상위 75% 선이 약 1.6 정도로 특별히 뚫린 학과는 보시다시피 없었습니다. 그래도 꼭 찾아내달라고 하면은 지리 교육 전공의 그 마지막 합격자의 내신이 2등급대였다.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1등급대의 합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 쪽이 센 거는 이미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적인 부분에서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정도예요. 교육공학이 좀 낮다고 해도 1.5 정도. 나머지 학과들이 한 1.6 정도의 평균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은 다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초등교육과는 이제 뭐 경인교대나 그런 쪽과의 그 지원자들의 풀이 겹치는 것 때문에 합격자들의 내신이 1.1 정도라 굉장히 높고 추억도 굉장히 안 빠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인재 전형은 어떨까요? 미래인재 전형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뭐 8대1 사이였으니까 8대1보다 높은, 정확히는 뭐 10대1보다 높은 학과가 좀 더 몰렸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특별히 몰린 학과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뭐 초등교육과 높은 거는 원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미래인재 전형의 초등교육학과는 합격자의 내신풀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평균은 1.2인데 마지막 문 닫은 학생이 3.2로 나와요. 그러면 그래, 그럼 문 닫은 학생이 3.2면 나는 2등급 되니까 지원해야겠다? 아니요. 일반고는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평균이 1.2인데 문 닫은 학생의 내신을 밝혔고 문 닫은 학생의 내신이 3.2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걔를 만약 제외하면 나머지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1.0에 가깝겠죠? 3.2를 더해서 평균이 1.2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평균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인재 전형의 평균치를 보는 것도 최저치를 꼭 보셔야 돼요. 최저치를 빼고 평균 생각하면 평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이냐면 미래인재 전형은 과별로 보여주기식으로 한 명 정도씩을 내신 낮은 학생을 뽑아요. 물론 학교가 좋은 학생입니다. 일반고 학생을 내신 낮은 학생 뽑는 거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만약에 일반고고 3등급인데 미래인재 전형 붙었다 하는 일반고 학생이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저도 보고 싶으니까. 제가 몇천 명 대학 보내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사고 학생들이나 뭐 자공고 학생, 최소 자공고 학생들, 뭐 소위 말하는 세다라는 그런 학교들의 학생들이나 3등급 대 미래인재 전형에 합격했지 웬만한 일반고 학생들은 3등급 대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약 170%, 자연계열 경우 한 115% 정도였는데 미래인재 전형의 충원율은 인문계열 100%, 자연계열 70%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자연계열에서 이대를 쓴 학생들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을 쓴 학생들은 이대를 최상으로 쓴 경우가 최상 혹은 상위 뭐 꼭 가고 싶은 학교로 쓴 경우가 문과 학생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충원률을 통해서도 컨설턴트분들은 그런 류의 이 통계가 갖고 있는 함의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죠. 네, 고른기의 경쟁률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2019년 이화여자 대학교의 경쟁률인데 논술 전형의 경쟁률 현황을 보면 이건 이제 22대 1로 그 전체의 경쟁률이 나왔고 이 전년도에 입시에서 논술은 35대 1 정도였죠. 그런데 왜 이때 갑자기 논술의 경쟁률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느냐? 그거는 이런 통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2018년에 입시 때 이대가 논술 전형의 평균을 밝혔는데
그 평균이 인문 계열의 경우는 1.9, 자연 계열의 경우는 1.65였어요. 논술 계열의 합격자 평균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특별히 3등급의 학생들이 합격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논술은 상위권 학생들이 3등급, 4등급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그런데 평균을 뜯어봤더니 미래인재 전형과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보통 학종보다 논술 전형의 합격자의 입결이 좀 낮아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 입시 때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3등급대 학생들은 이대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거죠. 논술 전형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갑자기 변동이 있었다. 그다음에 제가 많이 보내고 있는 어학특기자 전형입니다. 경쟁률도 이 정도면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4개 학과에 다 합격자가 있었고 영어영문학부가 그래도 경쟁률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죠. 영어학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과학특기자도 여기 의예과 있잖아요. 이게 올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 딱 존재하던 전형이었는데 제가 항상 보내던 전형 5명밖에 선발 안 하는데 매년 1명씩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돼버려서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해요. 다만 이 의예과 이 과학특기자 전형은 약간 민사고나 과학고 이쪽을 좀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었다는 욕을 하다 먹다 보니까 요번에 폐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외하면 나머지 경쟁률은 다 5대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자,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현황, 다 경쟁률 분석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인스타그램에 가서 카드뉴스를 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카드뉴스는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이 촬영물들은 사실 저희 컨설턴트 교육을 위한 건데 오늘부터 나가는 촬영물들은 컨설턴트 교육 때 했던 촬영물이 아니라 제가 그냥 혼자서 컴퓨터 보고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찍어볼게요. 어차피 2번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